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에서 석박통합과정으로 있는 허재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이미지 이상치 탐지 태스크를 위해서 맴세그라는 방법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2년 5월에 아카이브에 업로드된 내용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 맴세그라는 방법이 가진 특징을 소개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제안한 맴세그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커머널리티라는 부분과 두 번째는 디퍼런스라는 부분입니다. 커머널리티라는 부분은 메모리 뱅크를 통해서 정상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저장해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저장된 특징과 새롭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로부터 나온 특징을 모두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반영하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퍼런스라는 부분이 그러한 차이점을 반영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때 또 추가적으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어떤 과정은 인위적으로 어노말리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노말리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생성을 할 때는 아래에 세 가지 초점을 맞춰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백그라운드를 제외하고 오로지 오브젝트만을 나타낼 수 있는 이 포그라운드를 타겟으로 합니다. 그리고 어노멀리는 두 가지 유형을 가지고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텍스처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두 번째는 스트럭처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어노말리를 생성했기 때문에 이제 학습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는 이 유넷과 비슷한 구조로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이제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인위적으로 어노말리를 생성했기 때문에 그라운드 트레이스에 대한 부분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럼 그 그라운드 트레이스에 맞춰서 슈퍼바이스 방식으로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로 이상치를 인위적으로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치를 인위적으로 생성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지에 대한 foreground를 분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바이너라이제이션을 사용하게 됐는데, 이 바이너라이제이션은 단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살펴보자면, 오픈CV에서도 이제 threshold 펑션을 통해 간단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값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을 가지고 0 아니면 1로 구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foreground를 찾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MVTech 데이터인데, MVTech 데이터 특성상 이 오브젝트와 백그라운드가 쉽게 구분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foreground에 대한 영역을 쉽게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foreground에 대한 영역을 찾는 이유는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 이상치가 나타나는 게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타겟이 되는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만 인위적으로 이상치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펄린 노이즈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펄린 노이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컴퓨터 효과를 위해서, CG 처리를 위해서 적용되는 어떤 특정 패턴이 생성되는 노이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펄린 노이즈의 응용 사례로는 2차원을 기준으로 그림과 같이 보았을 때 어떤 지형이나 구름을 생성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펄린 노이즈로부터 또 마찬가지로 스레시홀드를 통해 바이너라이제이션을 시켜주고, 이 두 가지를 엘리멘트 와이즈를 해주게 되면은 포그라운드에 대해서만 이 노이즈가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텝 2에서는 여기서 스텝 1에서 얻어진 결과를 통해 이 안에 어떤 내용을 채워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첫 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노말리 유형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텍스처에 대한 부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스트럭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스트럭처럴 어노말리라는 부분은 이 이미지를 랜덤하게 모자이크 형식으로 나눈 뒤 그거를 셔플을 해서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앞서 만든 결과에 채워주게 되면 이 값을 통해 스텝 3에서는 이미지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림을 간략하게 다시 보자면, 여기서 스페셜 어텐션을 통해 나온 결과를 유닛 구조와 같이 마지막 인코더의 아웃풋을 업샘플링 해 나가면서 채널을 기준으로 점점 컨캣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다 컨캣을 시켜준 뒤에 바로 이 이미지의 이상치에 대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세그멘테이션 태스크 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유가 인위적으로 어너말리를 생성했기 때문에 그 어너말리에 대한 영역을 그라운드 트루스 마스크로 이제 임의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정상 데이터는 이상치에 대한 영역이 없기 때문에 모든 픽셀이 이제 0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 마스크를 가지고 있고, 이상치가 있다면 인위적으로 생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그라운드 트루스로 정해져서 이제 슈퍼바이스 방식으로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얻어진 이 CI, Concatenated Information을 거쳐서 피처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에 각 레이어마다 적용된 것이 CA 블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Coordinate Attention Block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거는 memsek에서 제안한 방법은 아니고, 이전에 Coordinate Attention Block을 소개한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적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피처 피라미드 형태와 같이 가장 작은 피처 맵을 갖는 해상도를 갖는 피처 맵을 업샘플링해서 보다 큰 피처 맵에 더해주는 형식으로 정보를 전달해주게 되고, 이 전달한 정보를 가지고 스파셜 어텐션에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적인 의견으로 사실 이 그림에서 이 채널 수가 가장 작은 해상도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피처 맵이 더 적은 채널 수를 가지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모델을 적용해 보면은 앞선 인풋과 가까운 레이어의 채널 수가 작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림이 좀 반대로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스파셜 어텐션에서 이 마스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냐 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자면, 이 마스크는 앞서 구했던 메모리 모듈 안에 있는 정보와 새로 들어온 데이터에 대한 차이를 계산했던 디퍼런스 인포메이션을 통해 계산되게 됩니다. 먼저 가장 작은 해상도의 디퍼런스 인포메이션을 채널 기준으로 모두 더해준 뒤에 채널 수만큼 나눠줘서 하나의 채널로 나타내는 마스크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상위 마스크를 구할 때는 디퍼런스 인포메이션에 대한 두 번째 레이어에 대한 부분을 계산해 주게 되고, 이 M3와 엘리멘트 YG를 통해 추가적으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MSFF와 마찬가지로 피처 피라미드 형태와 같이 점점 위에 있는 더 큰 해상도와 더해지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 마스크와 앞서 MSFF를 통해 계산된 각 레이어마다의 아웃풋을 엘리멘트 와이즈를 통해서 계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CA 블럭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되어 있었던 이 C밤이나 아니면 SE 블럭과 같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CA 블럭에서는 이름에서와 같이 코디네이트 어텐션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온 인풋을
하나는 X축을 기준으로, 하나는 Y축을 기준으로 에버리지 풀링을 적용해서 이 값들을 통해 컴캣한 뒤에 한번 정보를 섞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다시 스플릿을 해서 여기를 원래 인풋 데이터에 더해준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코드를 통해서 간략하게 보자면 이 하이트와 위드를 기준으로 에버리지 풀링을 해주는 이 레이어가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연산을 해준 뒤 채널을 기준으로 컨캣을 해주고 한번 정보를 섞어주고 다시 스플릿을 해서 컨볼루션을 거친 뒤 시그모이드를 통해 각 X축에 대한 부분과 Y축에 대한 부분의 영향도를 0에서 1 사이로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인풋에다가 곱해줘서 브로드캐스팅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코디네이트에 대해 영향을 나타내는 어텐션을 주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시 맨 첫 번째 그리고 로스는 크게 두 가지 로스를 활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L1 로스를 통해서 예측된 어떤 프레딕션된 마스크와 그라운드 트루스 마스크의 차이를 계산해 주게 되고, 그리고 포컬 로스를 함께 적용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상치에 대한 부분은 전체 다른 영역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컬 로스를 통해 연산을 해주고, 이 두 가지를 이 가중치를 함께 적용해서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험에 대한 세팅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인풋 크기는 224 x 224로 정해졌고, 그리고 모든 클래스에 대한 학습은 2700 이터레이션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배치 사이즈는 8로 구성을 하였고, 이 중에서 4개는 정상 데이터,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인위적으로 생성되도록 이미지 이상치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도록 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에 대한 정상 데이터의 샘플 크기는 30으로 대부분의 클래스를 정의를 했는데, 예외적으로 스크류와 투스브러쉬 이 두 가지 클래스는 좀 더 많은 또는 적은 메모리 샘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스크류에 대한 경우는 30보다 더 많은 샘플 수를 가지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에 대한 이유는 이 스크류에 대한 학습 이미지 자체가 방향이 들쑥날쑥하게 얼라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 때문에 좀 더 많은 메모리 샘플이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스브러쉬 같은 경우는 30개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학습 데이터 10개밖에 없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과를 살펴보시면 이 비교가 되는 대상의 모델들은 이제 스페이드나 패딤, 드림, 컷페이스트, SVDD와 같은 모델들이 있는데요. 스페이드와 패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정상 데이터의 피처들을 함께 이제 고려해서, 모든 정상 데이터의 피처를 고려해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으로 사용이 되었고, 드림과 같은 경우는 드림에서도 마찬가지로 펄리노이즈를 통해 인위적으로 이미지 이상치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컷페이스트는 펄리노이즈 자체는 아니지만 컷페이스트도 마찬가지로 인위적으로 어떤 특정 영역을 잘라서 이상치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함께 베이스라인으로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능 자체만 보면은 여기서는 왼쪽에 대한 부분이 이미지 단위의 이상치 AURC 스코어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픽셀 단위의 AURC 스코어입니다. 그랬을 때 기존 방법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그런 성능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이미지 이상치를 인위적으로 생성했을 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 유형에 대한 것을 하나만 선택했을 때의 성능과, 그리고 이 foreground를 고려했을 때와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텍스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기존 성능 대비 성능이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스트럭처에 대한 부분도 이미지 레벨과 픽셀 레벨 두 가지 모두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foreground 같은 경우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러한 영역이 차지하는 것을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제 의도적으로 생성한 이상치가 실제 이상치와 어느 정도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정상 데이터와 어느 정도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 어떤 피겨입니다. 그래서 각 클래스마다 보았을 때 대부분 이 정상 데이터와는 좀 더 멀고 이상치 데이터와 실제 이상치 데이터와 좀 더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메탈넛이나 이 가죽, 지퍼를 보면은 오히려 이상치보다 조금 더 학습 데이터, 정상 데이터에 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로스 펑션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먼저 에런 로스만을 사용했을 때는 기존 성능 대비 굉장히 성능이 많이 하락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포컬로스만 사용했을 때는 기존 성능 대비 성능이 그렇게까지 많이 하락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포컬로스가 가지는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정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포컬로스만을 사용했을 때도 어느 정도 이상치에 대해서 세그멘트가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지만, 에런 로스가 추가되었을 때는 약간의 영향이 있는 부분을 아예 없애주는 에런 로스가 가지는 그 특징을 잘 반영해서 정성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모델 구조에서 각 구성 요소들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입니다. 먼저 메모리 모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기존 성능보다 이미지 레벨이나 픽셀 레벨 AUROC에서 한 3%포인트 정도 차이 나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모듈만 추가했었을 때 거의 한 2%포인트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멀티스케일과 코디네이트 어텐션을 적용했을 때 조금 더 성능이 향상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다 사용했을 때 이 멀티스케일에 대한 피처 퓨전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성능이 좀 하락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멀티스케일 피처 퓨전의 역할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소개드릴 내용은 메모리 뱅크 안에 들어가는 샘플 수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실험적으로도 30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30 정도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0보다 작은 경우에도 이것보다 더 큰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사용하는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자원에 맞춰서 적용해도 어느 정도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구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사실 맴세그 자체가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논문이기 때문에 아직 오피셜 코드가 없긴 하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구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현한 이 코드는 아래 설명란에 링크로 달아놓았으니 혹시나 코드도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